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일단 포스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이제 10년 이상 동안 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철강 기업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철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이런 포스코홀딩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철강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연령 가격이 꺾이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철강 가격이 바닥을 박박 기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BDI 지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결국에는 중국의 연령 가격 그리고 철강서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BDI 지수가 턴어라운드를 지니고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철강주에서도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혹은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그 철강 산업 외에도 사실 포스코홀딩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2차전지 소재 부분이에요. 2차전지 소재 부분뿐만 아니라 뭐 리튬, 흑연, 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까지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은 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더라도 거의 최악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1조 대략 21조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PBR 밴드도 그렇고요. PR 밴드도 그렇고 완전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때보다 더 낮은 수준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낮은 것이고 코로나를 제외하면은 최근 2017년도 이후부터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PR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보시면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예상대로 뭐 작년에 피크아웃을 치고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2019년, 2020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은 맞지만 이제 미국을 필두로 뭐 중국도 최근에 경기 부양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작년을 이미 뛰어넘는 2020년대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유럽에 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 이런 것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경기가 완전히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대출 잔액이라던가 혹은 소비 지수라던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도 다시금 경기가 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인도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철강사만 보더라도 사실 나쁠 거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PER도 4 정도 되고 있고 뭐 배당 수익률은 뭐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6% 이상 배당 수익이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고평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특히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저는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 포스코에서 밝히다시피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2024년부터 이제 리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갈 것이고 사실 뭐 미국의 IRA라고 하죠.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뭐 쉽게 말해서 그린 부양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이거죠. 배터리 소재 혹은 배터리 전기차 쪽에서 탈중국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탈중국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봤자 2025년 그 이후부터가 가능할 것인데 포스코가 2024년부터 리튬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주주총회에서 밝혔죠. 철강은 물론이고 2차전지 소재라던가 리튬, 니켈, 그리고 수소, LNG 같은 에너지, 그리고 건설 인프라, 마지막으로 식량까지 이 7대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강 기업인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사업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이제 주된 이제
포스코의 자회사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튬은 이제 양극재 원가의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연못 기반의 수산할 리튬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것이고, 가동하자마자 그 연도에 이미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공급을 100%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연모에 대한 투자는 매우 큰 성공적인 행보를 볼 가능성이 꽤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리튬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 특히나 이제 흑연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25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수소라던가 혹은 2차 전지 공급망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이쪽에서도 50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조를 투자하고 지금 당장 25조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기업을 넘어서서 이미 철강 기업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철강 기업인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최첨단 소재라던가 혹은 이제 최첨단 배터리 기술 이쪽으로도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광산 기업들을 또 매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재작년에도 이제 호주의 광산을 이제 매입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포스코홀딩스에서 지금의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던가 신소재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에 붙을 경우에 지금까지 PER이 4가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실적보다 더 실적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돼요. 일단 2004년 전까지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그런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로지 이제 철강 산업에 대한 철강 이제 사업 비즈니스에 따라서 실적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결코 고평가는 아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나아가서 인도까지, 유럽까지 합사할 경우에는 과연 철강 산업이 지금처럼 비관적인 그런 심리가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다시금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의 이제 철강 생산을 여전히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늘릴 생각도 없고요. 따라서 중국은 결국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자국에서 만든 철강은 자국에서만 쓰겠다는 겁니다.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이제 철강 제품들이 수출될 경우에는 전 세계 공급 과잉이 일면서 철강 가격, 열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모습을 지난 과거까지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쪽에 대한 중국에 대한 호재도 역시나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철강을 증산하겠다라고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감산하면 감산했지 질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좀 아르셀로미탈 혹은 유코, US 스틸 뭐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르셀로미탈 유럽의 1위 철강사죠.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철강 가격을 더 높였습니다. 철강 가격을 높일 정도로 감산이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격의 경쟁력, 가격의 결정력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감산에 의해서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는 하반 경제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만들어지고 있는 하반 경제성을 통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올해를 넘어서 내년부터는 다시금 인프라 투자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최강뿐만 아니라 제가 특히나 더 말씀드리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라던가 특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대략 10배까지, 대략 9배 정도까지 키우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11만 톤 정도인데 이거를 굳이 3만 톤까지 키우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장에 대한 착공이 혹은 증축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리튬, 니켈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대략 한 52만 톤으로 아예 없다가 52만 톤까지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략 한 8년 뒤에는 포스코홀딩스를 더 이상 철강 기업으로 보는 그런 심리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소 같은 경우도 이미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1등 기업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시장이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다른 말로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효율이면 효율, 뭐 효능이면 효능, 품질력이면 품질력, 경쟁력이면 경쟁력,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제 액체 기반의 그런 배터리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가장 크게 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재 위험성이죠. 이 화재 위험성도 이제 지금의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 그리고 음극 사이에서 액체 성분의 전해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생성되고 충전되는 것인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고체 배터리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액체 형태가 더 안정적인지 고체 형태가 더 안정적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고체가 액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업체와 이미 협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확한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프롤로지움? 네. 이름이 굉장히 이상했었습니다. 나머지 대만의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데 프롤로지움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했어요. 상용화까지 끝났습니다. 네. 이 상용화된 분야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자동차 같이 굉장히 큰 배터리가 아니라 소형 배터리, 뭐 스마트워치라던가 혹은 소형 뭐 정보통신 기기라던가 뭐 아니면 무선통신 그런 기기 이쪽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형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되지 않는 것 뿐이지, 이미 기술에 대한 개발 능력과 그리고 상용화 능력이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자체적으로도 자회사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포스코 이제 솔리드 솔루션 이런 기업도 이제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8년 정도까지는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라던가 혹은 배터리 기술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서 수소 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채광 산업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환골탈퇴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를 끝으로 뭐 수소라던가 혹은 배터리 리튬 흑연 이런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프라 투자에 따른 철강 산업의 턴어라운드, 뭐 철강 가격, 중국의 열연 가격, BDI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